아이고 다들 어서 게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번에 트럼프 미중 이야기 너무 재밌었다고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여러분 뭐 제가 한 얘기 중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치 성향을 편향해서 얘기했다는 거야. 난 그냥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건 내 생각이었을 뿐이고 뭘 자꾸 정치 프레임을 씌울까? 정치병자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자꾸 막 극으로 몰아가. 옛날에 일본이 한국한테 또 이렇게 한번 타격을 준 적이 있잖아. 그때 내가 일본 티켓 찢어버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나보고 또 좌빨이래. 야 진짜 정치벌레 새끼들 어떡하지? 저는요 그냥 한국이 잘 되길 바라고 한국한테 피해를 준다, 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 뿐입니다. 그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한테 피해를 준다, 저는 그냥 목소리를 낼 뿐이에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자꾸 그걸 정치 성향으로 판단을 해. 걔네들이랑은 진짜 상종도 하기 싫어. 카톡 검열이요? 그러니까 이게 검열이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애매해. 그것도 약간 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는 한번 봐야죠. 법이 너무 애매모호해 룰이. 그리고 만약에 카톡이 이제 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다른 나라 챗으로 갈아타야지 뭐. 공산당의 웨이신 감시랑 같냐고. 공산당의 위챗 감시는 어마어마해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나? 그렇게까지 하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데. 붉은 곰팡이 오늘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진짜 요즘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게 제가 막 이것저것 많이 보고 옛날 자료도 보고 막 요즘 자료도 보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뉴스들이랑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연결고리가 다 있어. 스토리 라인이 계속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거 곰팡이균 그냥 곰팡이균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빌드업이 있었어요 다. 너무 재밌어. 야 이게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의 즐거움이라 하나?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오늘 붉은 곰팡이 얘기해 주시나요? 붉은 곰팡이 얘기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이거를 수사하면서 어떤 것들이 터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장난 아니야. 주식 하시는 분들 오늘 제 방송 보시면 소스 많이 얻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소스 캐치되면 나한테도 좀 DM이나 이메일 이런 걸로 좀 알려줘. 요런 타이밍에는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도 좀 알려줘. 같이 벌자. 옛날에 내 코로나 제일 처음에 알려줬을 때도 그때 코로나 터지자마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스크를 샀대.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대륙남님 덕분에 그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같이 좀 알려줘. 같이 벌자. 나한테도 좀 알려줘. 근데 요즘 여러분들 주식시장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너무 좋지 않아요 분위기? 이게 역시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의 뭐라 해야 될까? 일단 돈을 푼대잖아. 돈을 딱 푸는 순간 돈들은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게 돼 있거든요. 기대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에 움직이거든. 주식시장 코스피 5천 5천 가지고 되겠어? 15,000은 가져야지.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잖아. 30만 전자 가야지 이제. 5만원 6만원대에서 놀고 있어. 그게 말입니까 그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강남 집값 지금 무슨 집값 양극화다. 강남 집값 평당 1억 5천 말이 되냐? 평당 2억이 코앞이다. 여러분들 싸. 너무 싸. 평당 10억은 가야지. 평당 10억은 가야지. 평당 1억 2억 가지고 비싸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무슨 싸. 너무 싸. 평당 10억은 가야지. 이제 슬슬 시작할까요? 자 이제 사람들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근데 오늘은 오늘 채팅창을 띄워놓을까 말까. 그래 오늘 채팅창 띄워놓자.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 정치랑 진짜 아무 관련 없는 문제. 이거는 욕할 사람이 없어. 오늘 내용에 대해서 욕하잖아? 그건 한국 사람 자체가 아니야. 오늘 내용은 욕할 게 없어요. 오늘 채팅창 띄워놓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부터 봅시다. 자 미국 병원성 곰팡이 밀반입한 중국 커플 기소 안보 위협이다. 이런 곰팡이를 이게 그 찍혀서 올린 사진이잖아요. 곰팡이를 이렇게 많이 파나? 나도 이거 보고 신기했어. 이 기사 다들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 독성 곰팡이 밀반입 기소 과학자 면회 미의 엄중 항의. 중국은 또 미국에 항의하고 있고. 이 기사는 다들 보셨을 거 아니야. 제가 이 기사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 그죠? 이 기사는 누구나 다 봤을 텐데. 하지만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미국 병원성 곰팡이 밀반입한 중국인 커플 기소 사건. 일단 중국인 커플 한국어로 할게. 젠윈칭이라는 여자 33세, 그 다음에 류준용이라는 남성 34세, 이 두 명입니다. 혐의는 병원성 곰팡이 푸자리움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이름이 푸자리움이에요. 이거를 미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냐면 비자 사기, 그 다음에 밀수, 허위 진술, 공모, 이런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소 시기가 언제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 7월이에요. 나는 이게 최근에 이거 반입하다가 들켰나? 봤는데 이 사건 시기 장소가 2024년 7월 1년 전 일이야. 그것도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목적은 미시간 대학교 실험실에서 곰팡이 연구 진행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왔대. 이 문제의 곰팡이 푸자리움이라는 이 곰팡이는 한국어로는 붉은 곰팡이라고 하죠. 붉은 곰팡인데 이게 위험성이 어떤 위험성이 있냐? 밀옥수수 보리 등 곡물의 이삭 마름병 유발. 그러니까 곡물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인체 구토, 간 손상, 생식 장애 유발, 국제 분류, 농업 테러 무기 잠재성 있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젠윈칭은 여자죠. 현재 미국 내에서 구금 중이고 류준용 밀반입 후 중국으로 출국해 현재 행방불명 상황입니다. FBI와 검찰 측은 FBI 국장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농업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랑 남자 둘이는 둘 다 중국 공산당 당원입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에 공산당 당원이 1억 명을 넘습니다. 그 1억 명 넘는 공산당 당원들을 보고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걔네들은 말 그대로 중국에서 완전 이 위에 말 그대로 기득권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 걔네들은 잘 살아요. 정말 공산당 체제대로 움직이는 공산당원들이고 미국까지 유학 가면서 이렇게 박사 학위를 따면서 연구를 한다? 중국이 고급 인재죠. 중국이 집중 양성하는 그런 인재죠. 그죠? 근데 요 사건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짝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번에 트럼프와 시진핑 통화도 여러분들이 알 사건들을 몇 개 알고 그 다음에 그 통화 내용을 딱 들었을 때 퍼즐이 맞춰지잖아? 오늘 이것도 맞습니다. 이 농업 테러리즘, 이 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중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금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건들과 제도적 허점을 통해 중국이 어떻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소리 소문 없는 생물학적 공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중국의 식품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품 구조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한 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국의 분유 멜라닌 사건. 분유 멜라닌 사건 아시죠? 중국의 쌀루 나이펀이라고 있어요. 그냥 산루 분유. 중국의 국민 분유였어. 애기들 먹이는 분유야. 근데 당시 분유에 단백질 수치를 높이기 위해 공업용 화학물질 멜라민을 섞었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아기들이 신장 결석 등으로 병들었고 최소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이 드러나기까지 8개월간 수많은 민원이 묵살이 됐고 고발하려던 기자와 의사는 오히려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까발리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위에서 다 눌러버린 거야. 코로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코로나는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는 게 2020년 1월에 월 초에 터진 걸로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코로나 최초 발견 시점은 2019년 여름이었어요. 7월 달입니다. 5개월 뒤에 전 세계에 알려진 거야. 그 전에 그걸 알리려고 했던 사람들, 의사들 나중에 다 갇히고 죽은 사람도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의사가 이 리월량 의사. 제일 처음으로 이 코로나를 알리려고 했던 의사예요. 근데 너 뭔 소리냐? 닥쳐라. 지금 사람들 민심 불안하게 만들려고 환장했냐? 이 새끼 가둬. 그래가지고 가뒀다가 그 의사도 진료하다가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나중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발표가 없었고 아무 사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심지어 엉뚱한 사람들을 치켜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코로나의 영웅입니다. 진짜 영웅은 죽었는데 얘기도 안 합니다.
이 분유 사태 때도 똑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유를 폭로하려고 그랬지만 그 위에서 다 찍어 눌렀어. 왜? 이 기업과 그 기업 그 지역의 그 정부는 다 연동이 돼 있거든. 이걸 폭로하려고 하고 뉴스에 까발리려고 하니까 그 언론이랑 다 이렇게 장악이 돼 있잖아. 언론 장악돼 있지, 정부에 장악돼 있지, 회사 고위 간부들 장악돼 있지. 얘네들 손 합치면 밑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눌렀어. 누르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게 어떻게 까발려졌는 줄 알아요? 뉴질랜드 낙농 기업의 신고로 국제 이슈가 되면서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거예요. 뉴질랜드랑 이 살루 나이펀의 파트너 회사가 있었나 봐. 이 회사에서 이걸 알고 문제 삼아가지고 이걸 국제적으로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중국이 이건 어쩔 수 없다, 제재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사건의 결말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최하 계층에 있던 2명, 무슨 그 연관돼 있던 농업장의 농장의 직원이래. 이런 급의 최하 계층에 있던 사람들 2명이 사형 선고받고 마무리됐어요. 그 위에 고위 높은데 연관돼 있는 새끼들 아무도 안 걸렸어. 근데 살루 나이펀, 살루 분유의 사장은 어떻게 됐느냐? 무기징역을 받았거든.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중국은요,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저 새끼 인생 끝난데 이게 아니야. 중국에서 사형 무섭죠? 사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런 힘이 없는 최하계층 사람들이 사형을 받잖아. 얘네들은 사형 바로 집행합니다. 근데 파워 있는 사람들이 사형을 받잖아요. 그거는 그냥 보여주는 사형이네. 나라는 얘한테 사형을 때렸다, 이 보여주는 뿐이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형해. 사형이 무기징역이 되고, 무기징역이 30년 되고, 30년이 20년 되고, 20년이 10년 되고, 10년이 5년 되고, 그러다가 나와요. 이게 파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살루 나이펀 여기 사장도 마찬가지. 무기징역을 받고 감형, 또 감형, 감형, 이런 것 때문에 감형, 저런 것 때문에 감형, 수감자로서 표현이 우수하다, 열심히 감옥 생활을 한다, 또 명절 때문에 감형, 이것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다 감형시켜가지고 얼마 만에 나오느냐? 2022년 11년 만에 나와버립니다. 11년 만에 나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는 일반 수감자처럼 살진 않았겠죠. 감옥도 호텔식으로 살았겠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수천만 달러의 배상금인 어떻게 됐느냐? 국가은행에서 그걸 다 대출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기업 감사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누르다가 나중에 여기 이거 조사했던 공무원들 다 승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연루돼 있던 사람들 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보여주기 식으로 최하층 2명 사형시키고, 사장 무기징역 했다가 10년 만에 빼내버리고, 다른 사람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거의 이게 정말 중국의 대표적인 그 트리거였어요. 총이 쏴집니다. 트리거가 딱 당겨져요. 무슨 트리거냐? 중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식으로 장난을 치던 내가 가짜 음식을 만들든 뭘 하든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고 내가 파워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매수해 놓으면 나중에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해주는 거의 첫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후로 나온 수많은 과학 음식들, 화학 음식들, 예를 들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 알죠 여러분들? 플라스틱 쌀, 플라스틱 미역, 톱밥으로 만든 고춧가루, 그 다음에 하수구 기름, 하수구 정제한 기름, 병든 돼지고기 혹은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육, 카드뮴, 중금속 기준치를 넘은 시금치, 마늘종, 중국의 수많은 야채들, 특히 이 중에서 카드뮴 시금치 사건도 있거든요. 이게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시중에 유통되던 중국산 냉동 시금치, 여러분들 중국산 냉동 야채들이 한국도 많이 들어오죠, 그죠?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이런 사건이 있나? 한국에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 질문을 계속 머리 안에 심으면서 제 방송을 보세요. 자, 이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냉동 시금치가 장기 섭취 시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는 수준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중국의 식자재들은 안전할까요? 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거를 중국의 구조적 문제로 삼는 게 맞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구조적으로 지방정부가 기업의 세수와 고용을 의식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단속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나는 거예요. 가짜 음식 계속 나오지. 자, 공장주는
당 간부의 친인척일 가능성도 많고요. 실제로 2013년 중국 CCTV 내부 고발에 따르면 안후이성의 한 지역에서는 유해 우유 샘플이 나오자 공무원이 검사 샘플을 몰래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공무원이 그걸 관리해야 되고 유해 우유 샘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공무원이 가서 야 그 유해 우유 샘플이지 줘 이걸 딱 가져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이 이걸 가지고 좋은 걸로 바꿔버린 거야. 왜? 이 공무원이랑 이 기업주 친척이거든. 이런 사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중국에서 그냥 밥 먹듯이 많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많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2011년 내지 2019년 사이 중국 내 식품 안전 사건 900건 이상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11년부터 19년이면 8년이야. 8년 시간 동안 식품 안전 사건 사고만 900건이에요, 여러분들. 900건. 이게 어디 자료냐면 중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자료랑 그다음에 중국 식약감독총국 SFDA의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뭐 예를 몇 개 들자면 2011년에 돼지에서 클렌부테롤 검출. 뭐야 이게? 2013년은 위조 융주 스캔들. 양고기로 둔갑된 진짜 오소리 고기, 뭐 여우 고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섭취하지 않는 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자주 먹는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로 비싼 걸로 둔갑해 가지고 팔려요. 그다음에 2014년에는 만두에서 포름알데히드 발견이 됐고 2017년 가짜 소금 사건, 유독 두유 사건 등 식품 안전 사고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2019년 이후로는 보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보도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그때부터는 통제가 강화됐나 보네. 야, 음식 안전이 굉장히 좋아졌나 보네. 아니야. 왜냐? 통제가 강화된 것뿐입니다. 언론 통제를 시작했잖아. 자, 2018년부터 중앙인터넷 정보판공실 왕신반 주도로 민감 정보 차단 플러스 온라인 루머 색출 강화,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 검열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입니다. 한국 카톡 진짜 검열하려나? 그거 루머죠, 그죠? 아니겠지? 한국도 인터넷 검열하려나? 아니겠죠? 아무튼 중국은 검열을 하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냐? 웨이보나 위챗이나 SNS 이런 데서 그걸 다 검열해버린 거야. 왜 검열하느냐? 이유가 이거야. 식품 고발 영상 완전 차단. 왜? 정부는 사회 불안 조장으로 간주해 폭로자 징계, 체포 이런 사례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니들 사회 불안 조장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먹으라 그래. 애들이 죽든 말든 신장이 작살이 나든 말든 니랑 뭔 상관이야. 사회 불안 조장하지 말라니까. 그냥 먹고 뒤지라 그래. 이거 아니야. 인터넷과 SNS, 채팅 어플 이런 거를 검열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과 SNS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열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방 정부는 식품 가공 공장을 단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 현실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자, 지방 GDP의 성과는 간부의 승진 평가 기준이 되고 공장이 폐쇄가 된다면 실업자 증가, 그럼 사회 안정 유지 실패로 간주가 됐어.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은 함부로 회사를 검열 안 하려 그래. 검열해가지고 문제 내면 이 공장 폐쇄시키고 얘네들 일자리 찾으면 이 지역 GDP 떨어지면 위에서는 나한테 책임 물을 거 아니야. 야, 네가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여기 GDP 떨어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눈을 감아주는 거야. 니들이 가짜 음식을 만들든 음식에 뭘 타든 플라스틱으로 뭘 만들든 매출만 올려라. 니들이 GDP 올리면 나는 승진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도덕성이 없는. 나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열받고 진짜 욕이 계속 나왔습니다. 진짜 그리고 실제로 식품 가공 공장 뒷배경에 관료 가족이 얽혀있는 경우도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들이 보이잖아. 그게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고 중국은 그런 독재 체제고 공산당 당간부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지방에서 딱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되는 사업이 막 일어나고 있어. 저거 돈이 되네? 그럼 자기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저거 해봐. 내가 밀어줄게. 그래가지고 돈 벌면 우리 나누자. 왜냐? 중국은 공산당 지원이 많기 때문에 공산당이 밀어주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국에서는 관시가 진짜 중요하라는 게, 관시가 뭐예요? 인간관계잖아. 관시 퉁티엔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계만 있으면 하늘을 뚫을 수 있는 게 중국이야. 공산당과의 관계가 있으면 중국에서는 뭔 일을 해도 잘 풀려요. 그게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공산당이라는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공산당이 되든가
공산당 간부가 되든가 아니면 공산당 집안에서 태어나든가. 그래서 그 체제 내 안으로 들어가야 중국에서는 잘 살아요. 그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추가 되는 거고 맨날 수확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2013년 안후이성에서 유해 우유 샘플을 몰래 바꿨는 이 사건. 이게 제일 충격적인 게, 그러니까 이거는 CCTV가 뭐냐, 중국의 국영 방송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KBS야. 근데 중국의 CCTV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중국의 얼굴이고 중국 공산당들이 뭐랄까 스피커 채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중국의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을 폭로를 해.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근데 그걸 폭로하려 했는데 그 지방 공무원이 그 샘플을 불량 샘플을 가져가서 이게 그 회사에서 그 우유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 샘플인데 이게 불량이에요. 그래서 저 공장은 문 닫아야 됩니다 하고 이 샘플을 가져와야 되는데 중간에 그 지방 공무원이 샘플을 바꿔가지고 좋은 우유로 갖다 준 거야. 왜? 이 중간에 이 공무원이 그 회사랑 친척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 이런 체제 내에서 체제 내 사람들끼리만 노는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잖아요. 사회는 점점 바뀌지 않고 점점 양극화가 되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한 말이 자유민주주의가 양극화가 된다? 공산주의는 그래도 공동부유를 외치니까 다 같이 잘 살게 된다? 아니에요.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을 봐봐요. 걔네들은 그런 명목하에 우리 다 같이 시진핑이 외쳤던 공동부유 어디 갔어? 지금 공동빈곤이야. 다 못 살아. 하지만 누구만 잘 살아?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 그 공산당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 걔네들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음식 관련돼서 장난은 끊임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중국의 가짜 음식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 가가지고 대륙남의 차이나 뉴스 위험한 가짜 음식 시리즈,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중국이 어떤 음식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치는지 다 나옵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중국 가서 어떤 음식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 음식들 중에서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가족과 여러분들이 자식들 보호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이런 독성식품이라든지 이런 화학식품, 이런 가짜 식품들이 어떻게 미국을 침투를 했을까? 여러분들, 이런 식품들이 실제로 미국으로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중국산 말도 안 되는 식품들이, 식자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냐면, 중국은 원산지를 세탁하는 기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냉동 해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한 뒤 베트남산 스티커를 붙여 미국에 재수출하는 방식. 실제로 미국 식약청 FDA의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매년, 여러분들 매년마다 500 내지 700건 수준의 중국산 식품이 반송되거나 거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품들 중에 얼마를 거부하고 있나요? 주요 사유는 중금속 초과, 허위 표시, 승인되지 않은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성분은 즉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미국 내 수입 식품 중 중국산 제품의 문제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201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수입된 중국산 마른 생선, 예를 들어 뭐 명태포 이런 거 있잖아. 마른 생선 중에서 뭐가 발견됐냐?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18배가 검출됩니다. 기준치의 18배. 포름알데히드란 화학식이 CH2O고 형태는 무색 기체 또는 수용액, 포르말린. 용도는 뭐냐? 시신 방부 처리제, 플라스틱 합성 수지 제조, 방부제 또는 살균제. 중국에서는 식품 유통 기간을 늘리기 위해 생선, 두부, 국수류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됩니다. 인체 대하 위험성은 흡입 시 코, 인후, 폐 자극, 장기 노출 시 암 유발 가능성이 있고요. 섭취 시 구토, 복통, 간, 신장 손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거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이게 기준치 18배가 묻어있는 그런 마른 생선을 미국으로 수출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우리 집에 지금 내가 북어국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북어채를 봤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산이야. 와, 나 깜짝 놀랐어. 아니, 북어국, 북어찜, 북어채 이런 거는 난 한국에서 생산되는 건 줄 알았거든? 설마 했어. 그래가지고 북어포 원산지를 봤는데 중국산이야.
아이씨, 나 깜짝 놀랐어요. 나 몰랐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뭔가를 우리 신체를 정말 파괴하고 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다니까. 저는 진짜 그 옛날에 그 JYP 박진영 씨 있잖아요. 박진영의 한 말 중에 정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거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먹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대. 요즘 시대에는요, 당신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얼마나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하대. 안 먹는 게 오히려 요즘은 더 건강을 지키는 길이야. 그 말이 요즘 점점 더 이해가 되고, 그때부터 박진영은 유기농 음식을 미친듯이 찾았잖아요. 그때 나 그 방송 보면서 아유, 지 돈 많고 지 능력 되니까 이러지. 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여러분들. 유기농이 중요합니다. 정말 유기농이 중요하고. 저도 요즘 유기농을 먹고 있어요. 와, 물결표 진짜 이게 제대로 된 방송. 저도 요즘 유기농을 찾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어. 진짜 이거는 박진영이 성견지명이 있었어. 진짜로. 자, 방금 이 말한 이 1급 발암 물질이 18배가 검출된 이 마른 생선은 원래 LA의 한 아시아 마트에 풀릴 예정이었답니다. 문제는 이 마트를 찾고 있는 고객 대부분 중국계 또는 멕시코계 이민자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이 제품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한국인들도 있겠죠. 아시아 마트에 한국인들 안 갈까? 2021년에 대만산으로 표기된 냉동 시금치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 3배 이상이 검출됐습니다. 근데 대만산, 야, 대만이 이렇게 안 좋아? 표기만 대만산으로 했을 뿐 실제는 중국의 산동성 생산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하고 생산지 세탁, 우회 수출 이런 걸로 미국 식탁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산 식품이 단순히 위험하다? 에이, 그거 좀 먹으면 뭐 어때? 좀 먹으면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병원에 난리 나고 있잖아요. 어린 애들이 암 걸려오고 백혈병 걸려오고 뭐 여기 암 저기 암 걸리지. 애들이 어린 나이부터 발기불구에다가 지금 중국 병원 가면 별의별 젊은이들이 다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먹으면 좀 어때? 그럼 드세요. 먹어. 누가 뭐라 그러나.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식품 위험이 아니라 중국산 식품은 단순히 위험하다는 걸 넘어서 미국 내 농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왜 이런 위험식품을 걸러내지 못했냐? 아니, 미국은 그걸 왜 못 걸러냈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아니, 미국인데 천조국이잖아. 야, 미국이 못하면 다른 나라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야? 미국이 그걸 왜 못 걸러냈지? 여러분들, 이유는 너무 단순해. 진짜 말도 안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국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오늘은 제가 미국이랑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지만 한국에 대조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미국이 왜 당했냐? 상호 신뢰라는 미국의 제도적 전제 때문이에요.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상대국을, 그러니까 중국을 자기 국민은 보호하겠지. 아니, 야, 물론 지금 미국이 대국인데 중국 니들도 대국이잖아. 니들 인구가 14억이고 니들 G2잖아. 당연히 먹는 거 당연히 신경 쓰겠지. 설마 먹는 거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국민을 죽일까? 에이, 설마. 근데 그 설마가 사람 잡은 거야. 중국의 음식 공급,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중국의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 공산당들이 먹는 음식이랑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은 달라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특공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된 밭과 지정된 곳에서 생산된 야채 음식들만 먹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막 농약 뿌려가지고 심어낸 야채, 과일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중국 당원들은,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은. 특공 음식이라 그래요, 그걸. 일반 서민들은 그냥 이것저것 다 사 먹어. 그건 그냥 알아서 먹으라 그래. 하지만 중국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먹을 음식 따로 심어요. 유기농으로 깨끗하게 농약 안 뿌리고.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중국의 음식 위험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똑같이 그 음식을 먹어야 이게 변하거든. 왜냐하면 공산당들이 그걸 먹어야 야, 우리가 먹는 건데 우리 이거 좀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때 관리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깨끗한 거 따로 먹으니까 쟤네들 제재하지 마. 그냥 대충 심으라 그래. 너무 그렇게 제재하면 애들 돈도 못 벌고 그럼 GDP 떨어져. 야, 그냥 알아서 그냥 팔고 먹으라 그래. 상관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미국은 이걸 상상도 못한 거지. 설마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럴까? 이 설마가. 그냥 미국은 지들 눈높이에다가 눈을 맞춘 거야. 아니, 당신도 대국이고 나도 대국인데 야, 우리는 국민들한테 독을 먹이진 않아. 설마 국민들한테 독을 먹이겠어?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지.
그걸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러면서 야 니들 생산된 거 유기농이라며. 중국은 또 좀 웃긴 게 농민 인구가 80%예요. 그냥 농업 대국이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유기농? 야 그 땅덩어리에서 유기농?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야 유기농 좋았어. 딱 하는데 유기농이 아니야. 농약이 이빨 부러져 있어. 야 니들 이거 유기농이라며. 아닌데? 황산구리에다가 미세먼지. 여러분들 미세먼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중금속. 그 중금속들이 그 야채밭에 다 그냥 쌓이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그거 유통기한 늘리겠다고 란판 막 때려 넣지. 방금 그 뭐냐 그 포름알데히드 이런 거 막 때려 넣지. 웃긴 게 야 포름알데히드 시신 방부 처리제래. 야 이걸 나도 요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요 사건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눈높이에다가 눈을 맞춰가지고 중국을 바라봤기에 이런 신뢰 기반의 중국과 딜을 했는데 중국은 이런 신뢰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중국이 이런 신뢰를 악용한 방식으로 뭘 했느냐? 미국 식탁에다가 독을 배달을 시킨 거야. 자, 독성 식품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저가 공세가 있습니다. 일단 음식은 일단 독성 식품이야. 완전 말도 안 되는 식품인데 거기다가 뭐냐? 저가 공세. 여러분들 중국산 야채와 중국산 식품들이 왜 싼지 알아요? 한국에 들어오는 뭐 중국산 김치, 뭐 중국산 대파, 중국산 마늘종 여러분들 가격 비교하면 와 이거는 한국산이랑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잖아. 한국산 김치 10kg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중국산 김치 10kg에 만 원도 안 돼. 이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 근데 중국의 식재료들 왜 이렇게 싸냐면 여러분들 일단 미국의 농민들은 그리고 한국의 농민들이든 어디 농민들이든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 식자재니까 먹는 음식이니까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 이걸 키워야 되잖아. 중국은 안전 따위를 무시해버립니다. 안전 따위 무시, 위생 무시 이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효율, 비용 제로 생산입니다. 중국은 모든 야채를 그런 식으로 생산해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국이 중국 농업에서 중국 식품이 싼 이유 환경 규제 없습니다. 폐수, 뭐 중금속 처리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뭐 또 노동자 보험 없습니다. 인건비 절감. 무허가 공장, 냉장 무균 설비 없어요. 그거 없이 대량 생산. 기본적인 위생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생산해버려요. 막 생산해가지고 방부제 때려버리면 얘는 멀쩡한 음식이 되는 거야. 이거 그냥 포장해버리면 끝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제조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 밥상에 올려줬으면 네 맛있게 먹잖아. 근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해줬잖아. 제가 어렸을 때 전 두 눈으로 봤어요. 제가 사는 집 옆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그 짜차이 있죠. 짜차이. 중국집에 가면 그 짜차이 나오잖아. 짜차이가 무슨 이 열매를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걸 절인 음식인데 짜차이 알죠? 그 짜차이를 어디서 절었냐면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봤던 것들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야외에다가 그냥 시멘트 구멍을 한 개 파. 시멘트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화학약품이랑 양념을 그냥 때려 부어. 수영장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시멘트 구멍이야. 시멘트 구멍. 거기다가 그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그 열매를 가득 때려 넣어요. 야외야. 아무 시설이 없어요. 뭐 온도 유지, 뚜껑도 안 덮어. 그 위에 보면 먼지가 소복해요. 그거를 건져가지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허가 공장에서 만들고 또 뭐가 있느냐? 지방 정부가 그걸 묵인해줘요. 일단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라도 팔아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이 공장을 유지를 해야 고용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얘네들 공장 내가 문 닫아버리면 실업자들 많이 생기고 그러면 세수 줄어들고 그럼 GDP 떨어지면 나라에서는 내 탓할 거고 그럼 나 승진 못하고 안 되겠다. 그만 내버려 두자. 그래 팔아. 그래 눈 감아줄게. 팔고 돈 많이 벌어. 세금 많이 내. 그래야 내가 빨리 승진하지. 악순환인 거야. 이게 지금 그 시스템이에요. 중국에.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위험식품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미국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미국도 지금 진보나 보수나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있어서는 같잖아. 여러분들 바이든 때도 중국을 견제했고 트럼프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 견제하는 데는 같아. 목표가 같아요. 한국도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나중에. 진짜 중국 견제 안 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미국에 어떤 피해를 받았냐? 일단 미국의 유기농 농가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
중국 유기농이라고 표시된 거에 이게 뭐 비교가 안 돼. 값이 너무 싸버리니까. 미국의 유기농 농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10년 새 미국 내 가족 농장이 20만 곳 폐업했습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한국의 제조업, 한국의 공장들 무너지고 있죠. 그 산업들 어디가 다 가져갔어요? 중국이 가져갔죠. 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까지. 여러분들 결국 중국산 식자재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위험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한국의 농부들은 폐업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국의 농부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집에 농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가장 큰 타격 품목이 뭐냐? 마늘, 생강, 냉동 채소, 해산물. 얘네들이 타격을 제일 크게 줘요. 솔직히 융류는 이게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융류 수출입은 이건 굉장히 엄격해요. 융류는 함부로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돼. 근데 지금 이런 야채와 이런 냉동 해산물들, 근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을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 몬태나주 농업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린 시장에서 진 게 아니다. 중국산 가짜와 제도 구멍에 당한 거다. 결과는 똑같은 거야. 미국의 농업 무너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중국의 음식 위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농업 공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짜 미국산 수출, 브랜드 신뢰를 붕괴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중국 업체들이 미국 브랜드처럼 위장을 해서 수출해요. 예를 들면 중국이 만든 야채인데 그 위에다가 American Organic Farm 이걸 적어놔요. 알고 보니 중국에서 생산된 야채야. 심지어 무슨 뭐 라벨에다가 Organic Imported 이걸 적어놔. 알고 보면 무슨 광저우산, 산동산. 심지어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사건도 있었대.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산 분유가 호주로 수출해가지고 호주에서 포장을 해서 호주산으로 미국 표준이라고 적어놔가지고 코스코에 납품이 된 적이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호주 또 지금 중국 방어를 미친 듯이 하고 있거든요. 알잖아 여러분. 호주랑 중국 미친 듯이 싸워요. 근데 호주가 중국을 그렇게 밀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할 거 없는데 중국이나 때릴까? 아니야. 자, 이런 3단 세탁 전략은 진짜 미국 브랜드의 시장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알잖아. 근데 미국 정부는 그때 왜 대응을 못했을까? 지금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왜 대응을 못하고 있느냐? 자, 일단 미국 식약처 FDA 인력 부족. 미국 식품 수입품의 단 5%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통과. 적발되면 뭐 그냥 버리면 끝이야. 중국에 뭐 타격도 없어. 중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은 다 이런 식이에요. 막 이것저것 막 가져와서 수출해. 걸리면 버려. 어차피 원가도 얼마 안 되는데. 다음에는 안 걸려야지. 왜? 얘네들은 5%만 검사하니까. 이게 중국 상인들이 마인드야. 걸렸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런 물건 안 가지고 올 거예요. 이게 아니야. 걸렸어? 죄송합니다. 버리세요. 마음속으로는 괜찮아. 다음에 가져올 때 안 걸리면 되지. 5%만 검사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로비와 자본 유착. 미국도 대형 수입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수입업자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이 수입업자들도 이게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들이 워싱턴에다가 로비해가지고 FDA 규제를 완화를 시킵니다. 로비를 해가지고 FDA 규제하는 게 있는데 저거 규제 조금만 낮춰. 그러니까 우리 기준치는 농약이 2까지는 들어갔는데 저거는 지금 3이잖아. 뭐 4도 아니고 3까지는 풀어줘. 이런 식으로 계속 로비를 해가지고 수입 기준을 낮추는 거죠. 이건 결국 피해받는 거는 미국의 국민들이야. 한국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미국의 주 정부 간의 기준이 또 불일치하답니다.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의 농무부 규제도 다르고 연방 차원에서의 일괄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중국의 이런 식자재, 독성 식품을 막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한국 지금 중국 거 누가 무슨 고속도로를 터줬나? 중국 거 빨리빨리 들어오던데? 중국에 음식이나 중국 제품이나 한국에 그렇게 빨리 들어와? 회사도 뚝딱하면 차려. 이거는요,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보호 안 해주고 있잖아. 지금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이 써낸 전략은 이거예요. 중국은요, 내부는 통제, 외부는 개방.
중국 내부는 당연히 통제해야지. 공산주의니까. 사회주의니까 중국 내부는 통제. 하지만 외부는 개방. 반면 미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뭐야? 내부도 개방, 외부도 개방. 내부도 신뢰, 외부도 신뢰. 우리는 서로 신뢰하니까, 우리는 서로 개방하니까, 민주주의니까. 하지만 사회주의 것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죠. 왜? 니들 민주주의라며. 니들 민주주의잖아.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이걸 그대로 놔두잖아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규칙을 무시하는 쪽이 당연히 이기죠. 규칙을 무시하고 싼 쪽이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 중국을 방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한국은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털려야 손을 안 놓고 있을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딱 그거야. 미국은 중국도 대국이니까 대국 대 대국으로 G1 대 G2잖아. 우린 너 믿어. 하지만 중국은 그 믿음을 그냥 비웃었을 뿐이야. 그래 믿어야지 믿어자. 저 병신 새끼들. 중국은 이런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이후로도 계속 할 거고. 한국을 상대로도 이미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한국 사람들이 나보고 쟤 왜 저렇게 중국 가? 말 너무 심하다. 니한테 농약 18배 기준치 높인 거 음식 먹인 거는 안 심해? 니 자식들이 그거 다 먹었다니까? 답답해라 아주.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중국이 미국과 아닌 무역전쟁, 경제전쟁 아니야. 이거는 중국이 놀고 있는 지들만이 듣도 보도 못한 밑장 빼기 계속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야. 시스템 붕괴가 이게 전략이에요. 미국의 신뢰를 이용한 시스템 붕괴. 미국이 이걸 이제서야 알아차린 거야. 이제서야. 그러니까 계속 중국을 방어하고 중국을 때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계속 한 얘기가 식품 안전 관련 얘기잖아요. 식품 얘기는 식품 안전, 신체 건강, 들어온 음식, 화학 음식, 건강 문제, 위생 문제 요런 거에서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붉은 곰팡이균 이거는 오늘 우리가 메인으로 다룰 중국 유학생이 독성 곰팡이를 가지고 미국으로 밀반입하려고 했다? 이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이거는 식품 안전 이 수준보다 이렇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음식만 들어도 심각한 거 알겠지? 한국을 봐봐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미국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이랑 빗대어서 생각해봐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중국 식자재들이 프리패스로 들어오고 있는지. 근데 그거 다 검사 못해.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고 다 팔리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방어해야 된다. 이건 지금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전 진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권이 여기에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대한민국 모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거든. 이제야 전제가 끝났어요. 이제 오늘 메인이야. 야 전제가 1시간이 넘었네. 이제 오늘 메인이야. 서론이 이제 끝났어. 근데 그걸 알아야 오늘 얘기가 이제 귀에 들어올 거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륙님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애들 먹는 것도 중국식 재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참 걱정이 되네요. 그거는 심각한데. 그건 너무 심각한데 그거. 나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네. 가능성 있죠. 근데 그 식품들 출처랑 진짜 기준에 맞는지는 그거는 엄격하게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어린 애들 당뇨에.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그런 성인병이 젊은이들이 걸리고 있다니까. 그건 무조건 음식에서 나오는 병들이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산 식자재를 안 사 먹어.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산, 그 다음에 유기농 외국산 이런 음식들을 사 먹어요. 중국 인구들도. 하지만 중국의 서민들은 어쩔 수 없잖아. 그거 안 먹으면 뭐 먹을 거야. 근데 중국의 부유층들은 중국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중국의 식품 안전이 크게 터졌어요. 그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 SNS로 서로 영상 주고받으면서 처음에 정부가 이거 누르다가 이거 다시 눌렀다가는 민심 뒤집히겠네 해가지고 정부 요번에도 어쩔 수 없이 움직였어. 그러면서 요번에 무슨 새우 그거 한 개 깠잖아. 새우에 그 젤리 같은 거 너무 많이 넣는다고 그런 거 한 개 까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중국의 음식 안전 문제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계속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